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좀 글로벌 여러 다른 산업 분야에 침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전망이 얼마나 사실 뭐 숫자로 표현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해외와 국내에서의 이 메타버스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 전략,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 산업 전망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또 이런 뭐 3D 플랫폼들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나를 표방하는 3D 아바타가 있고, 또 이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콘서트 관람이라든가, 또 뭐 패션, 유통, 또 회의,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큰 차이 없이, 온오프 간의 큰 차이 없이 행해지는 어떤 그런 기술적 뒷받침이 있고, 그 플랫폼에 트래픽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이를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가장 익숙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랫폼 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태동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포트나이트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으로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메타버스 서버를 올린 경우고, 마인크래프트도 똑같겠죠. 밑에 보시면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엔터와 패션에 기반해서 태동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이제 제페토고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디바이스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VR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발 중인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5개의 플랫폼들이 있고, 이 앞단에 있는 개발 엔진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입니다. 모든 게임에 들어가는 그 게임 엔진, 그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유니티랑 이제 언리얼이 있겠죠. 언리얼은 이제 에픽 게임즈의 이제 제품이고, 요 포트나이트 만든 기업이 언리얼을 하고 있고, 제3자 향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호라이즌, 요 3개의 플랫폼들이 다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디바이스 단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다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제페토도 이용하시고, 뭐 다른 로블록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하십니다만, 추후에는 아마도 이제 이 오큘러스를 필두로 하는 VR 기기나 홀로렌즈, 또 AR 글래스, 이런 쪽으로 기기들도 다변화되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환경을 유저들이 풀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산업군이 어딘가 해서 본다면은 우선은 이제 게임 섹터가 되겠죠. 게임 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공연 전시 같은 이제 컨벤션 산업들, 그리고 AR, VR과 관련된 기기나 솔루션,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합류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 파워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왼쪽 차트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저 1인당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을 분수로 표시해 봤더니 로블록스는 156분, 즉 2시간 반 정도를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유튜브는 50분, 쭉 내려가 보시면 페이스북은 그 시간이 20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후에 사명까지 바꾸고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이 VR 기반의 메타버스로 완벽한 전환 없이는 뭐 사세가 위태롭다 정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어조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블록스 쪽의 유저들의 이 사용 집중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해보면, 결국 유튜브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동영상 시청이 메인이죠.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SNS 활동, 친목 도모, 포스팅, 뭐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인원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주요 플랫폼별 활성 이용자 수는 아직 로블록스는 이제 2억 명을 살짝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23억 명, 또 페이스북의 28억 명 대비로 본다면 아직은 현저히 낮습니다만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처음부터 20억 명은 아니었죠. 한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 3억 명에서 20억 명까지 왔던 게 이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가 이미 특정 부분의 허들, 이들 대비 유튜브, 페이스북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 커브를 탄다면 한 5년 안에는 상당히 다른 레벨의 기업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에 사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들을 기재한 것이고요. 그 산업군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옆에 병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SNS가 생기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어떤 다이내믹스가 많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도입되게 되면, 예를 들면 로블록스 안에 맥도날드 매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안에서 쿠폰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유통이나 광고의 방식이 바뀌고, 또 내가 로블록스 크리에이터인데 내가 만든 게임 앱의 트래픽이 하루에 1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의 연령층이 주로 10대 후반의 남자다. 그러면은 나이키 같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그 로블록스 공간 안에,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광고를 설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기업형 스폰서십 광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고 산업이나 또 패션 브랜드들, 구찌나 디올 같은 글로벌 탑 럭셔리 브랜드들이 제페토와 콜라보를 하려는 그런 추세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페토의 이용자층이 10대 중후반의 여성이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는 브랜드들은 사실 제페토와의 협업을 앞다투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기반으로 사실 로블록스 플랫폼이 좀 많이 확장이 된 케이스가 이제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 그리고 게임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글로벌 게임 시장이 모바일 비중이 이제 한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성장성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률은 한 자리 중반에서 후반을 크게 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됨으로써 게임 시장도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엔터나 쇼핑, 컨벤션, 공공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 운동이나 선거 운동, 또 지방자치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굉장히 빠르게 커지겠죠. 근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 정도의 시장 규모가 이제 우리 돈으로 20조 정도에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은 10년 안에 한 75배 정도 되네요. 한 50배에서 100배 사이로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을, 주요 메타버스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평균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게임의 개수도 4천만 개 정도 돼서 압도적으로 1위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표적인 게임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유저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소위 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현금 결제를 할 때, 충전을 할 때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형 스폰서십 광고 매출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아직은 거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로블록스의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왼쪽에 MAU 추이를 봐주시면 지금 2016년도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거의 한 뭐 1000만 명이 안 됐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지금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2억 명을 지금 돌파했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1,500만 명 정도의 이용자 수를 보유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로블록스의 요 구간 2016년 상반기 구간에는 이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난주쯤이었나요?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 발표를 기해서 이제 그날 주가가 한 40% 정도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보니 일단 이제 이익단은 아직은 적자지만 그래도 뭐 적자 폭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탑라인 쪽이죠. 매출이랑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즉 DAU 쪽에서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3분기에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은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북미나 유럽 지역의 이용자 수 비중이 딱 절반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좀 글로벌로 이런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들이 의미 있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용자 총 사용 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요 차트,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로블록스의 이용자 지표 같은 것들이 한번 강하게 점프업이 됐었죠. 그게 이제 이 작년 2분기 정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는 이제 엽기적 상황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때 조금 주춤했었던 성장률이 지금 3분기 때는 한 28% 전년 동기 대비 약 30%에 가까운 성장률로 좀 회복을 했고요. 또 여기 일평균 이용 시간도 봐주시면 지금 작년 2분기 그때 한번 점프업을 했었던 이때 보시면 한 160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조정 없이 뭐 중간중간에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났었던 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이제는 한 150분에서 뭐 한 160, 70분 사이 여기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코로나의 이제 종식 여부, 온오프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이 온라인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은 활동들이 넘어오고 있는 어떤 대세적인 방향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인당 결제액 추이를 보시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유입된 유저들의 1인당 결제액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다른 지표들은 다 좋았는데 요 3분기 그 1인당 결제액의 경우에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0% 그러니까 플랫한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지금 분기별 총 결제액을 보시면은 그래도 한 30%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작년도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30%대 성장하고 있고 또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100% 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도 처음에는 게임 기반으로 태동을 했지만 결국은 엔터나 패션, 유통 이런 일반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고서는 이제 장기 존속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콘서트들, 그 다음에 컨텐츠 홍보, 그 다음에 신인들의 그 신보, 음반 신보 쇼케이스 같은 오프라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이 메타버스 안으로 계속 가지고 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매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최근 3분기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연간 매출로 본다면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2017년도 매출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되실 텐데요. 우리 돈으로 500억 정도입니다. 5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던 회사가 작년도에 1.1조 원, 그리고 올해는 한 2.4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50배 가량 성장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로블록스의 현 주소고, 아까 서두에 이제 시장 전망에서 20조 시장이 10년 안에 1,500조를 간다. 약 75배로 10년 동안 올라간다. 라고 했던 게 결코 이게 블러핑이 아님을 이 실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에픽게임즈입니다. 로블록스를 가장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슈팅 게임이죠. 이 온라인 슈팅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연매출 한 6조 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제법 큰 회사고, 이 배틀로얄 장르에서는 가장 많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전통적인 게임사인데, 이 게임사가 사실 넷플릭스가 포트나이트를, 에픽게임즈를 가장 유력한 경쟁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넷플릭스, 결국은 주 이용층이 MZ세대라는 것이죠. MZ세대의 남녀가 내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를 할 거냐, 또는 넷플릭스를 안 한다면 내가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 안 볼 거면은 그냥 게임한다. 결국 그들의 여가 시간을, MZ세대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점용할 것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의 지금 등록 계정 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월간 활성자 수 2억 명보다도 게임으로만 봤을 때는 훨씬 더 기반 자체는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랬었던, 게임만 했었던 회사가 왜 갑자기 이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시발점이 된 것은 요 우상단에 보시는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코로나가 막 발발하고 나서 1, 2월 달 정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이 됐었는데, 4월 정도에 이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이제 콘서트를 했고요. 동시 접속으로만 1,200만 명 정도가 몰리면서, 그러고 나서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대성공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서버가 요 파티 로얄입니다. 그러니까 파티 로얄은 요 콘서트 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을 본 에픽 게임즈가 사실은 이제 바로 즉각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메타버스 전용 서버, 여러 개 게임 서버 말고 이제 별도로 만들어낸 서버가 요 파티 로얄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뭐 더 플라자라는 이제 뭐 광장 기능이 있고, 빅 스크린,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영화 상영이나 이런 컨텐츠 예고편 같은 것들, 단편 영화제를 실제로 또 개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여기 메인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보통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우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회 운동,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발휘하고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토론하고 또 뭐 의견을 공유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번 했었어요. 30조 기업 가치의 한 1조 2천 정도의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밝혔던 자금 사용 목적은 명확하게 파티 로얄, 즉 메타버스 서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좀 명시를 함으로써 이 에픽 게임즈도 얼마만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진지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 보시면 양사의 기업 가치 추이인데요. 아까 이제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 4억 명의 등록 계정을 갖고 있고, 매출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전에 5조에서 6조 사이에 게임 매출이 나왔었던 거대한 회사였음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에픽 게임즈를 로블록스가 따라잡은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좀 메타버스에 대한 리레이팅이 활발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2020년도에 파티 로얄 서버를 만들면서 로블록스 대비로는 많이 늦었지만 이 메타버스 쪽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이 글로벌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다크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 스마트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메타의 경우에는 지금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성패도 뭐 메타라는 기업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성패 플러스 사실은 이제 차별화된 부분, 다르다라는 거죠. 특이한 점. 이 특이점 때문에 사실 저는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편이고요. 메타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1위, 그 다음에 메신저 1위, 그리고 VR 기기 1위를 점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베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타 테스트를 한 지는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조금 작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개발 화면을 좀 공유했었던 게 이제 요 두 개 정도의 버전인데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왼쪽은 이제 어떤 뭐 업무 환경이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메타버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좀 스냅샷을 보여준 것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하체가 없습니다. VR 기기 기반이고 상체만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오큘러스 베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버스 콘서트 아까 그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 화면이나 아니면 로블록스에서 했던 릴나즈 X의 콘서트 화면을 보시면은 다 이제 그래픽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화면으로 전환된 형태의 그 아티스트가 리얼타임으로 뭐 모션 센서 같은 것을 달고 이제 움직이면 리얼타임으로 그 모션을 잡아서 그래픽으로 바꿔서 이제 즐기는 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반적인 아티스트 공연의 형태라면 이 오큘러스 베뉴는 VR 기기의 특징을 활용해서 아예 그냥 이제 실사 화면을 생동감 있게 즐기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요 두 개의 그림은 이제 올해 최근 이제 메타의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되는 스냅샷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라이즌 베뉴라는 이제 것을 통해서 VR 기기를 각자의 집에서 쓰고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은 이 가수, 요 미국 가수의 실제 공연 상황을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된다면은 축구 경기 예를 들어 EPL을 좋아한다. 친구들끼리 각자 집에서 VR로 접속한 다음에 그 EPL 경기장의 실제 중계 화면을 생동감 있게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그런 생동감을 살려서 VR 기기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타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파워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킬러 서비스에 매료되어서 사실 이제 메타의 플랫폼으로 유저가 편입이 되면 이런 뭐 워크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따라오는 게 되겠죠. 예,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은 다른 서비스 타입으로 확장시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쉬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로블록스를 살 거냐 유니티를 살 거냐 사실 저는 이제 뭐 뒤에 투자 전략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게임 체인저 성격의 이 두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노출도가 큰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ETF를 사는 것보다는 이들을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지금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는 게임 체인저 플랫폼이고 마켓 쉐어도 높고 압도적인 그런 매출을 자랑하지만 포텐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그런 대기업, 기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쉽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내어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잠재적 경쟁자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메타가 잘 되든 로블록스가 잘 되든 또는 뭐 네이버 제페토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든 간에
그들의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위 꽃놀이패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잘 되든 간에 플랫폼 누가 잘 되든 간에 유니티는 좋아진다 라는 관점에서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용도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파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에서 또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기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동물의 숲 같은, 마인크래프트나 동물의 숲 같은 이 샌드박스류의 게임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죠. 결국은 이제 이게 트래픽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요. 흥행한 게임이 생기면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NFT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메가히트 게임을 갖고 있느냐, 즉 IP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런 기업들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스타트업 단계입니다. 다음 국내로 넘어가서요. 국내는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는 로블록스처럼 단일 사업 기업으로 별도 상장된 게 없어서, 저도 뭐 이렇게 투자 추천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해외 기업만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제페토라고 하는 기업은 20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 스노우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사가 되어서 독립기업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약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들어서 이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콜라보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구찌나 디올, 또 크리스찬 루브탱이나 랄프 로렌, 뭐 다 기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이제 패션 브랜드들, 그리고 나이키, 푸마, MLB 같은 스포츠웨어들, 또 뭐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토메이커들과의 또 콜라보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MZ 세대들이 이런 쪽에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또 소유하고, 이를 추후에는 또 다시 리셀하는 이런 거에 상당한 밸류를 느끼고 있고, 이들이 결국 특히 G세대가 결국은 10년 뒤에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는 세대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제페토를 비롯한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K-팝, 그다음에 패션, 또 이제 제페토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게임 쪽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페토가 해왔던 이런 이력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는 보시면 기업 쪽 그런 스폰서십 광고 매출 같은 것들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유통단에서는 지금 CU하고 제페토 안에 매장을 한 2개 정도 오픈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은 이 안에서 뭐 할인 쿠폰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구매를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강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승체험, 사실 시승체험도 생각해 보시면은 다르잖아요. 차 타는 거랑 많이 다른데, 또 이 G세대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체험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페토가, 사실은 뭐 제페토에 대해서는 숫자가 알려진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로블록스랑 비교해서 과연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현재는 한 1,500만 명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는 로블록스 대비 한 6에서 7%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로블록스의 약 1%, 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기업 가치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블록스의 0.5%에 불과한 1,500억이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제페토 네이버 Z가 2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그때 기업 가치가 정확히 고정적으로 값을 픽스 해준 건 아니지만 약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로블록스 시가총액이 다시 또 올라버려서 한 80조 원 가량 됐기 때문에 현재 제페토 기업 가치는 로블록스의 약 한 1.5%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선행 지표고요. 이 뒤로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U가 있고 그게 매출을 만들고 이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MAU를 마크업한 퍼센티지만큼 기업 가치도 수렴해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만 그럼 뚝 떼어놓고 보면은 얼마 정도 되느냐? 현재 지금 로블록스랑 비교해 봤을 때 3조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측에 이제 매출 전망 같은 경우에 올해 제가 막대 높이를 뭐 제 임의로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3분기까지는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제 4분기의 매출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 숫자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300억, 작년 숫자가 130억이거든요. 올해 300억. 제가 올해 300억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로블록스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500억 매출이 2조 4천 가는데 4년 걸렸고요. 1조 1000을 가는데 20배 가는데 3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계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폭발적이다라는 게 모든 신산업에서 그러하듯이 그 임계점을 넘었느냐 아니냐를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매출 300억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거기에 근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발주자 이제 국내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페토 외에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프렌드가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뭐 현재는 또 거래 정지 중이기도 하고요. 29일 정도면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설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이미 있었던 점프 VR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면서 이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프렌드가 된 거고 이프렌드의 특징은 아까 이제 제페토에서 보셨던 부분은 엔터나 패션이나 트렌디함 이런 거에 상당히 소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바타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보이는 이제 UI나 UX 같은 것들이 좀 그런 트렌디함을 표방하고 있다면 이 프렌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실용성 그리고 밋업 기능 그러니까 미팅 기능을 상당히 강조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이 프렌드의 이력인데 특이한 점은 추후에 오큘러스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R 기기에 대해서 SK텔레콤이 이제 이통사로서 5G 서비스에 대한 이제 킬러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부재한 없는 상황에 대한 이제 그런 컨선이 계속 있어 왔고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 메타버스나 VR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현재는 스마트폰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VR 기기와도 결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이제 태동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가 많지는 않고요. 특히 뭐 글로벌 트랙 레코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고 국내 관련해서는 그런 모임 기능에 특화된 메타버스답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기업의 채용 설명회나 OJT나 이런 쪽에 레코드를 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업들인데요. 뭐 이제 투자 전략 쪽 넘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관련 기업들 보시면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내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 또는 비상장사를 통틀어서 메타버스와 또 직접적인 그런 관련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과 성장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게 지금 별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독립법인이긴 하지만 이 네이버 Z 같은 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기업인데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AR 기업, 뭐 VR 기업, 뭐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그래픽 기술이 있는 기업이고 AR이나 VR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이들이 지금 현재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쪽에 의미 있는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해서 이 메타버스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좀 테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상황이고요. 이쪽 관련 기업들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2021년도의 장 색깔을 보시면은 2021년은 분명 메타버스가 지배했던 테마로서 지배했던 장이 맞고요. 우리나라도 연초에 보시면 상반기 때 이제 이 AR, VR 솔루션 기업들이 한번 세게 올랐었다가 강하게 또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하반기 정도 들어오면서 3분기 말 특히 지수가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개별주 플레이, 종목 수익률 게임으로 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가 다시 부각이 되었고 이 AR, VR 솔루션 기업에 더해서 게임주와 맨 마지막 단의 엔터주까지 메타버스 NFT 테마로 묶이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뭐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시면은 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좀 소위 트리키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고수들의 영역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언급되어 있던 4개의 이제 AR, VR 기업들의 매출이나 매출 성장률 추이입니다. 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매출 성장률 70%니까 합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 70% 정도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PSR 주가 매출액 배수를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주가 매출액 배수가 30에서 35배를 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들 기업의 이제 주가 매출액 배수는 50배를 훨씬 넘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50배 넘는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이나 AR, VR 빼고 게임주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성 찾아본다면 넥슨하고 펄어비스 이렇게 2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요 2개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펄 어비스가 훨씬 먼저 시작을 했죠. 개발 자체도 먼저 시작을 했고 왼쪽에 보시는 이 인게임 영상 이 트레일러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열광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뭐 도깨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2-3개 도시를 그대로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오픈 액션 어드벤처, 오픈 타입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콘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버스 그리고 콘솔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리레이팅을 수반하면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고요. 넥슨의 경우에는 아직은 펄어비스만큼 단계가 진화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RPG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도를 높인 이제 메타버스 게임으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프로젝트명은 이제 MOD인데 이것도 일단은 쇼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공개가 된 상황이고 또 넥슨의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쪽 그리고 뭐 컨텐츠 쪽 콘솔 쪽 다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이 리레이팅을 위해서 다각화하는 사업 부문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놓고 보면은 저는 펄어비스는 이제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이제 넥슨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엔터 쪽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AR, VR, 게임, 엔터 이렇게 있을 텐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늦게나마 NFT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추후에 메타버스로 진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지금 왼쪽에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이죠. 디어유라고 하는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상장 당시에 좀 시연했던 영상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디어유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요렇게 바뀌든지 요런 게 하나 새로 플랫폼이 생기든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플랫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이 3D 그래픽으로 표현된 요 유저가 저고요. 그리고 특정 공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뭐 디지털 초상화 또는 뭐 음반을 여기서 이제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굿즈, 그러니까 디지털 굿즈 시장으로 넘어가는 좀 전기가 마련될 것 같고 이런 디지털 굿즈를 사는 목적은 내가 너무 이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수집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또 추후에 리셀을 통해서 어떤 자본 차익,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요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서만 머물고 있던 이 굿즈 시장을 온라인 쪽으로 끌어오면서 시장의 성장 포텐셜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의 경우에 실적이나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다 땡겨서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상황에서도 추가로 더 오른 거잖아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요런 식의 플랫폼을 이 NFT 플랫폼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로 지금 하이브가 두나무와 합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파트너십 계약의 주요 내용은 빠르면 법인 자체는 연내에 설립이 됩니다. 12월 정도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 설립된 법인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NFT 플랫폼을 론칭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풀리 이 방탄소년단의 뭐 초상화나 디지털 굿즈나 이런 NFT로 복제가 불가능하고 한정판으로 보호되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매와 판매, 바이와 셀이 모두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AR, VR 쪽하고 게임 쪽하고 엔터 쪽 이 세 개의 카테고리 물론 이제 네이버나 SKT, 이프랜드 같은 플랫폼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뭐 직접적으로 지금 같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단계고 뒤에 말씀드린 이제 요소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직접적으로 플랫폼으로 진화가 가능한 게 엔터나 또는 게임이죠. 모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잘 됐을 때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플랫폼으로의 진화 가능성이 있는 쪽은 엔터와 게임이고 그 AR 업체나 VR 솔루션 기업들은 확고한 공급처를 확고한 납품처죠. 확고한 예를 들어 뭐 메타에 공급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메타버스향 매출 또는 메타버스향 실적을 발라냈을 때는 생각보다 그 노출도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노출도 대비로 지금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은 어떤 코셔스한 그런 투자 기조를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넥슨이나 아니면 하이브는 이미 게임을 어느 정도 평정했잖아요. 케이팝 시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닝이 나오는 상황에서 NFT 플랫폼마저 된다면 이익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사실 이런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엔터나 게임 쪽에서의 그 뭐 국내 1위 기업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보더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로블록스가 올해 3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70불이 살짝 깨지기도 했지만 70에서 100불 사이를 쭉 이제 오가다가 사실은 이제 요 구간 요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날 40%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한 115불, 140불까지 갔었어요. 140불 거의 2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115불 정도 어제 종가를 마감한 상황인데 시가총액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지금 전체 메타버스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 1위 기업으로서 이 로블록스 같은 기업에 대한 시분할 투자, 그러니까 쭉 세월을 낚으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임 체인저에 대한 그 투자는 사실은 뭐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쪼개서 이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컨셉의 투자 방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유효하려면은 이 메타버스가 한철 장사가 아니다. 이거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여기서 1등하고 있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뭐 PSR 30배, 35배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컨선은 아닌 것 같고요. 성장성이 나오고 결국 지금 70조밖에 안 되는 로블록스가 정말로 1000조를 훌쩍 넘어선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정을 체크하시면서 사실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또 180불에서 200불 사이로 주가가 회복된 상황이고요. 유니티의 경우는 이제 로블록스를 좀 해칭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로블록스를 많이 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나 뭐 제페토나 다른 플랫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 이유로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리스크들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같이 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상장 상태에서 밸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장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제페토가 기업 가치 3조 정도는 그래도 로블록스랑 비교했을 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로블록스도 2018년도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뭐 한 3, 4천만 명 수준이었을 때 한 3조 정도 밸류를 받았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80조까지 왔습니다. 3년 만에. 3조가 80조가 됐고 상장할 때 네이버보다 작았지만 지금 네이버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되어 있죠. 물론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3조 정도로 평가되는 요 제페토가 VC단에서도 1조 밸류는 인정을 받았고 로블록스랑 비교했을 때는 한 3조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으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구찌나 디올이나 MLB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3조짜리 제페토가 30조를 간다면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60조에 머물러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항상 제페토가 2조 3조일 때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이 제페토가 갑자기 뭐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거나 게임 쪽을 오픈하면서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에서 갑자기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가버릴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인지하셔서 글로벌 기업은 로블록스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시분할로 투자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엔터나 게임 쪽에서 1위 기업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과 뭐 제페토 기업 가치가 이제 기대되는 이제 네이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